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프닝 보시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4명입니다. 당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인기 있었는데 저는 세 번째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제목은 메타몰픽 포스, 1993년 코나미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최대 4인용까지 지원되는 게임입니다. 버튼은 2버튼을 이용합니다. 점프하고 주먹 버튼. 이 게임의 재밌는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인간에서 동물로 변신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수환기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인간 상태일 때는 적들을 때릴 수만 있습니다. 변신을 해야지 적들을 잡아서 때리던가 던지던가 할 수 있고요. 우리의 공격을 받고 넘어진 적들 때릴 수도 있습니다. 상자를 부시니까 여신상이 나왔죠. 여신상을 먹으면은 동물로 변신을 합니다. 체인지! 동물로 변신을 했죠. 외형을 보니까 흑표범으로 보입니다. 변신 상태에서 여신상을 먹으면은 화면 전체를 고속 이동하면서 공격을 하는 필살기를 사용을 합니다. 여신상 하나 적들 나왔을 때 먹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화면 밖으로 밀려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배경인 줄 알았는데 등에 메고 있는 쇠구슬을 우리한테 집어 던집니다. 저 쇠구슬은 우리도 맞지만 적들도 저렇게 맞아요. 자, 니들도 맞아라. 금구슬이군요. 쇠구슬인 줄 알았는데 금구슬입니다. 어릴 적 다마치기를 할 때 유리구슬 말고 쇠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은 소년들의 부러움을 한 번에 받았죠. 우리 동네 문방구에서는 포도할 만한 쇠구슬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 오락실이 50원이었는데 쇠구슬을 300원에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첫판 보스의 등장입니다. 어느 게임이나 늘 말씀드리지만 첫판 보스는 그냥 버튼만 눌러도 어지간하면은 목숨을 잃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빨리 끝났죠. 필살기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사용도 못했네요. 첫판 보스는 염소 수인입니다. 등장만 자신만만했지 죽을 땐 몸이 터져버렸죠. 두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고요. 이 게임은 모두 6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닷가 해변에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동굴 속인데 저 뒤에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화산지대입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오프닝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서기 1990X년, 이 게임이 93년도에 나온 게임인데 90X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훨씬 지나갔잖아요. 30년 거의 다 돼갑니다. 아무튼 1990X년 공포제국의 지배자이자 악의 왕 데스 섀도우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런 악당들은 부활하면은 꼭 하는 짓이 있죠. 세계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는 4명의 고대 수호자의 영혼을 소환해서 그 힘을 4명의 영웅에게 부여를 합니다. 데스 섀도우의 세계 지배를 막으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공들은 수인 변신 능력을 가지고 데스 섀도우를 막으러 지금 출발을 한 겁니다. 이번 스테이지부터 처음 등장한 적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2마리가 있죠. 초사이어인 쓰리 같은 외형을 하고 있지만 고슴도치고요. 우리가 등을 보이면은 갑자기 브랑카처럼 롤링 어택으로 우리를 뒤치기를 합니다. 등짝을 보여주면은 거침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고슴도치한테 등짝을 보여주는 건 피해야지 됩니다. 게임을 보고 계시는데 머리 한켠에서 이상하다, 내가 본 게임은
체력바가 숫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다르네 라고 생각을 들었다 놨다 하셨을 겁니다. 이 게임은 수출판 버전하고 일본판 버전하고 다릅니다. 난이도가 수출판 버전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게이지가 숫자로 돼 있던 버전이 수출판 버전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오락실은 수출판 버전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다니는 오락실에서는 일본어 버전을 본 기억이, 그러니까 일본어 버전이라기보다 체력 게이지가 다 숫자로 되어 있었지 지금처럼 체력바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체력바는 시간이 지나도 에너지가 안 빠지는데 숫자로 되어 있는 버전은 시간이 지나면 꾸준히 체력이 빠졌죠. 자동으로.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게임을 했죠. 보스가 등장했을 때 자막이 나오는 것도 일본어 버전에서만 나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 조류 인간입니다. 불타는 화산 지역이라고 불타고 있습니다. 불닭 이 생각이 납니다. 불타는 치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칼을 휘두른 후 파이어라고 하면서 회전 공격을 할 때는 우리의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피하던가 아니면 주먹, 손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필살기를 사용해서 회피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겼습니다.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보스전 승리 후 나오는 아이템 다 먹으면 좋겠는데 멀리 있으면 못 먹을 때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못 먹을 때도 있고요. 다음 스테이지는 우리가 많이 플레이했던 수출판 버전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가기 전에 보너스 게임이 있네요. 거대한 얼굴에 석상을 부시는 겁니다. 급한 보스의 얼굴이죠. 쉬지 않고 때리면은 클리어가 되는 말 그대로 보너스 게임입니다. 정말 쉬운 보너스 게임. 화면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필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때리는 게 속 편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화면은 원래 플레이하던 게임 화면을 계속 이어가는 거고요. 가운데 큰 화면은 수출판 버전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캐릭터의 이름은 이반. 선택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아저씨 같은 캐릭터고요. 인간일 때는 손에 통나무를 들고서 휘두르는, 이 게임에서는 파워를 담당한 캐릭터입니다. 4명의 캐릭터 중에 유일하게 적을 잡은 상태에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잡은 상태에서 앞이나 뒤로 던질 수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 3명은 뒤로만 던질 수 있거든요. 이반은 파워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스피드가 제일 느리다는 단점도 있고요. 이번 스테이지는 낙사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얼굴이 벌레를 우리한테 내뿜었죠. 저 구간은 낙사 구간입니다. 떨어지면은 자비 없이 목숨 하나 그냥 날립니다. 에너지 상관없이요. 이 게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한 번쯤은 다들 떨어져 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도 몇 번 떨어져 봤는데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집니다.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벽과 평지가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절벽 근처는 가지도 않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반의 격투 기술은 러시아의 삼보입니다. 삼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레슬링이고요. 수인 변신을 하면 곰이잖아요. 이반은 프로레슬링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프로레슬링을 안 할 때는 곰으로 변신한 다음에 서커스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충격과 씁쓸한 뒷배경 이야기입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얼음동굴이었는데 보스는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스가 등장할 때 대사는 수출판 일본어 버전 모두 다 없고요. 이 게임은 다운 공격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보스 공략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날라차기에서 넘어뜨린 후 다운 공격. 한 대도 안 맞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이 일씩 빠지잖아요. 정말 그 부분이 우리를 답답하게 조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버전은 모든 플레이어가 강제로 스피드런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게임이 되죠. 오락실에서는 거의 선택을 안 했던 곰이었지만요, 끝판 보스에서 이어서 할 때 이 곰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끝판 보스는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닐 때는 필살 공격이 안 먹히는데 입안에 통통 튀는 필살기 공격은 공중도 공격을 하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끝판 보스 때 이어서 하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아우, 다 먹어야 돼. 하나 못 먹었죠. 그냥 놔둬도 체력이 빠지는데 하나를 못 먹었다니 굉장히 큰 손해같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죠. 이제 다시 원래의 일본어 버전입니다. 수출 버전으로는 원코인 도저히 불가능한데 일본어 버전은 그래도 원코인에 도전을 할 만합니다. 이번 게임 과연 원코인을 할 수 있을지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인공의 이름은 맥스. 가만히 있으면은 스텝을 밟습니다. 격투기의 종류는 권투고요. 라이트 헤비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4명이잖아요. 다 주인공이지만 그래도 리더의 포지션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캐릭터가 리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락실에서 현역일 때는 물론 머리가 긴 클로드 그 캐릭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리뷰를 하려고 조금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맥스가 주인공이자 리더 같습니다. 엔딩을 미리 한컷 보여드리면요, 주인공이 원래 라스트 장면에서 클로즈업 되잖아요. 맥스가 얼굴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요. 오락실에서 현역일 때는 맥스보다는 클로드가 인기가 많았죠. 인간 형태일 때도 꽃미남 스타일에다가 손에는 칼을 들고 있으면서 금발에 장발을 하고 있고요. 이 게임이 오락실에서 잘 돌아갈 때 아마 베르사유의 장미가 TV에서 한참 방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영향도 컸을 거예요. 외눈박이 괴물 2마리가 절벽 아래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번 스테이지 중간 보스로 등장을 했고요. 해골 모양의 동굴이 열리죠.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돌 굴러와요. 2개유. 저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런 농담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공들은 인간인데 수인으로 변신을 한 거잖아요. 적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인데 수인이 된 게 아닌가. 평민들이라 수인이 돼도 힘이 약한 거고요. 강제로 변한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원해서 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인데 수인으로 변해서 우리랑 싸운다는 걸 생각하니까 왠지 조금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도 듭니다. 이 게임에서 맥스의 좋은 점은요, 날라차기가 드롭킥입니다. 넘어져 있는 적도 공격을 할 수 있죠.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넘어진 적도 공격을 할 수 있는 날라차기거든요. 넘어진 적을 날라차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는 이 게임에서 굉장한 이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두 번째 캐릭터 클로드가 최고의 인기 캐릭터고 최고의 강캐였는데 넘어진 적도 날라차기로 때릴 수 있다는 이 부분 때문에 평가가 역전이 돼서 지금은 맥스가 최고의 캐릭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맥스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원코인에 도전을 하는 중입니다. 초록과 파란색의 도깨비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 보스로 싸웠던 녀석인데 어우, 갑자기 머리가 둘 달린 거대한 도깨비가 됐죠. 보라색 도깨비가 됐습니다.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합치면은 청록색이 나와야지 되는데 보라색이 나왔군요. 둘이 하나로 합쳐진 보스 도깨비 형제입니다. 근처에 있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잡아서 던지려고 하거든요.
던져주면은 물론 굉장히 아프지만 잡혔을 때 조이스틱을 막 흔들면서 버튼 연타를 하면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번 벗어날 수는 없겠죠. 서 있을 때는 정면에서 싸우는 걸 하지 말아야지 되고요. 정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잡아버리죠. 고속 이동하는 필살기는 자리를 잘 잡으면은 이렇게 2번 공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노리고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운도 좀 있어야지 2번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몸을 날려서 팔꿈치 찍기를 공격을 하고 있죠. 우와. 아이고, 변신이 풀려버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은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에게 아이템을 주는 도둑이 나왔습니다. 이리와, 빨리 변신 아이템을 다오. 변신 초자력 충전. 초자력 충전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네요. 곰으로 변신하는 입안으로 플레이할 때는 곰 변신하면서 곰 같은 힘이어서 살아. 아이고, 변신해서 기뻤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한 마리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 이렇게 허무하게 도깨비 보스를 처리하다니 굉장히 손해를 본 듯한 기분이 듭니다. 도깨비가 돌이 되더니 터져버렸네요. 생명체가 아니었나? 뭔가 씁쓸하게 4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2번째 보너스 게임입니다. 우리가 마구 앞으로 달려가죠. 돌기둥도 나타나고 적들도 나타납니다.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 더 많이 점수를 벌겠다고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은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화면 뒤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분위기가 스산하죠. 콜로세움인 것 같은데요.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최종 보스가 나타나더니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무덤이 될까요? 사인용이지만 우리 주인공 중에 여성 캐릭터가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등장한 적들 중에 여성형 캐릭터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번 5번째 스테이지, 이 게임 최초의 여성형 캐릭터의 등장이자 마지막 등장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꼬리가 달려있어요. 악마입니다. 여성 악마이고요. 금발에 묶은 머리를 하고 있고 근육질에 다부진 새끼가 흐르는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방법은 우리에게 엉덩이로 내려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위력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맞으면 굉장히 아프고요. 5번째 보스라 그런지 생각보다 빈틈이 없는 공격을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웃습니다. 마음껏 웃을 때 공격을 해도 되고요. 엉덩이로 내려 찍은 다음에 빈틈이 있을 때 공격을 해도 됩니다. 필살기 한번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2번을 맞을 것 같아서 노리고 공격을 했는데 예상대로 2번 다 맞아줬습니다. 엉덩이로 찍기 공격을 할 때 저는 그림자를 보고 피해 다니는 거거든요. 아테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필살기로 마무리를 했네요. 여악마 아쉽지만 여기서 안녕. 마이 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이 러브 아니에요.
아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은 못 먹겠네요. 아깝습니다. 여기는 적의 본거지가 되겠죠. 이번 게임의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6번째 스테이지. 못 보던 거미인간도 이번 스테이지에 처음 등장을 했죠. 어이구, 아파라. 무릎으로 찍다니. 구석에 몰아놓고 이렇게 날라차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적들을 쉽게 없앨 수 있고요. 어이구, 타일이 다 뜯겨져 나가네요. 여기 공사한 애 누구야? 이 게임은 기존의 다른 4인용 게임과 다르게 굉장히 스피드하게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죠. 보통의 벨트 스크롤 게임은 조금씩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적들을 조금씩만 불러내서 싸웠는데, 당시 국제 버전이었던 이 게임은 체력 게이지가 그냥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 것도 있지만요, 앞으로 이동할 때 걸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날라차기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에 그 부분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보스전 하기 전에 중간 보스를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보스를 봤을 때 마왕성에 있는 어느 정도 급이 있는 해골 보스, 혹시 타이의 대모험이라는 만화를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주인공 일행 중 한 명 흉겔, 그 흉겔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해골 캐릭터 바루토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 이 해골 보스를 상대할 때는 좀 불쌍한데, 안타까운데,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면서 마구 때렸습니다. 바루토스를 생각하면 미안한데 이 해골 보스의 웃음소리가 사악하고 듣기가 싫어서 미안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정면에서 잘못 덤비면은 큰 칼을 휘두를 때 맞기 때문에요, 위나 아래에서 점프 공격으로 넘어뜨려야지 됩니다. 곧 죽을 것 같이 번쩍거리긴 하는데 체력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방패에서 저렇게 폭탄을 발사를 하는데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맞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폭탄을 발사할 것 같다 그럴 때는 무조건 해골 근처로 갑니다. 지금까지 상대한 보스 중에서 최고로 어려운 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골인데 로봇처럼 폭발을 하면서 사라집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짜증나는 거미인간이 나왔습니다. 도둑이 아이템을 떨어뜨리고 갔죠. 적들이 조금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아이템 먹으려고 했는데 순간 적을 잡아서 당황을 했어요. 또 아테나 상이 나왔죠. 적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틈에 먹어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내려가던가, 그렇다면은 곧 최종 보스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에서도 조금만 버티면은 아테나상을 도둑이 주고 가기 때문에 최대한 버팁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적이 등장을 했을 때 먹어줍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적을 또 잡아버렸죠. 아이고, 저거 아깝지만 이 한 마리 때문에 아테나 먹었고요. 멍코이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변신도 곧 풀릴 것 같아요.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본 건데 변신 풀렸고요. 저는 이 게임 원코인 해본 적은 없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제 버전이었으면은 네 번째 판 정도 거기까지는 갔는데 원코인 엔딩은 뭐 힘들고요. 원코인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일본어 버전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잘하면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코인 되려나? 에너지도 친절하게 나와주고요. 아, 저 돼지 녀석 평소 같았으면 잘 맞아줬을 텐데, 아니 왜 나의 날라차기를 다 주먹으로 캔슬을 해버리니. 해외 어느 사이트를 보니까 이 게임의 그래픽을 일요일 오전에 애니메이션 같은 게임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꽤 이 게임에 맞는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거의 없는데 어찌저찌 최종 보스전까지 왔네요. 조금 전만 해도 성 아니었는데 최종 보스가 차원 이동을 시켰죠. 4차원의 세계일까요? 최종 보스의 이름은 데스 섀도우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아테나상이 나와서 두 번의 공격을 성공시켰고요. 최종 보스전의 배경음악인 일렉기타 소리가 게임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최종 보스치고는 죽었네요. 조금만 더 하면은 원코인 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번에는 잘 선택을 안 하는 첫 번째 캐릭터 한번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인기 없는 캐릭터였죠. 이름은 반. 수인 변신하면은 소로 변합니다. 소로 변화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운 공격이 다운 공격 보셨나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어린아이가 떼쓰는 모습에 다운 공격입니다. 엄마 나 저거 사줘. 저거 사줄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야. 그런 밝기 모습. 그래서 더 인기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필살기로 보스를 처리했습니다. Now you'll see my real strength. 오, 역시 최종 보스답게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용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죽을 때쯤에 최종 보스답지 않게 라고 하면서 말이 끊겼는데요. 끝판왕치고는 너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죠 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반은 인간 모습일 때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지지 않았고요.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의 성능, 이 게임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외모도 제일 안 좋은데 성능도 안 좋으니까 인기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이라는 캐릭터는 인기가 없었답니다. 최종 보스지만 역시 넘어뜨린 다음에 다운 공격, 이 패턴이 제일 유효하고요. 목숨도 하나가 더 있고 원코인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설마 투코인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최종 보스전을 하고 있습니다. 날라차기 공격이 뿔로 들이받는 거죠. 2차 형태의 보스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엔딩일까요? 꿈틀꿈틀 거리는데 쓰러졌네요. 안에서 뭔가 나옵니다. 뭐야, 유령같이 생겼죠? 혼인가? 뭔가 공격을 하긴 했는데 안 맞았습니다.
그냥 때리면 됩니다. 끝났네요. 이제 정말 끝났겠죠? 정말 끝났네요. 먹을 거 많이 줍니다. 여기는 우주 공간이었나봐요. 저 밑에 지구가 보이고 있고요.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원) 공간에서 다시 성으로 돌아왔고요. 수인의 모습에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에서 뛰어내리네요. 최종 보스가 죽어서 그런지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4명이 모두 다 같이 뛰어내리면서 엔딩 크레딧이 나오고 있네요. 별자리가 빛나면서 마지막에 아테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성투사 성씨가 또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세기말 분위기와 함께 1990X,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성투사 성씨, 그리고 수인 변신을 보니까 수환기가 생각이 나고요. 세 가지 게임의 짬뽕인가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 게임은 동네의 작은 오락실보다 조금 규모가 있는 오락실에서 보셨을 겁니다. 동물로 변신하는 게임이니까 한번 보시면 잊지 않을 게임이기도 하고요. 당시 오락실에는 국제 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게임 중에 하나였지만 한번 하면 또 재밌었거든요. 체력만 자동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더욱 많이 즐겼을 게임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